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의도나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에는 벌써 한 90% 정도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꽤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벚꽃 구경 못 가신 분들은 오늘 방송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이후 오후에 벚꽃놀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이렇게 잘 맞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에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2부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벚꽃처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쁜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새롭게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젠틀홍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와주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벚꽃이 만개한 활짝 피고 있는 4월의 첫 번째 주에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차윤환 대표님 또 팍스경제TV에 함께 나오고 있는 여러 동료, 선배, 방송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 팍스경제TV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에 도움되는 이런 여러 유익한 정보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같이 공유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겸손한 자세로 매주 금요일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조곤조곤 차분차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아직 내가 초보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언제든 방송 보시면서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시간이 늘 한정적이라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홍정기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요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요즘 다주택자 또 세금 규제들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택을 2개, 3개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시행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의 지금의 흐름, 자 심리적인 부담, 지금 과연 매도를 해야 될까? 또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더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 자 소액으로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슈들 많이 고민도 되시고 또 집에서 상의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저희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9일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다주택자분들의 마음이 정말 조급해지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조근조근 이 해결책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2부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을 먼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규제책에 대해서도 고민하시지만 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을 그냥 현금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재개발 투자의 시점, 타이밍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금 진행된 곳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니면 아직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지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에 들어가느냐, 어떤 것이 좋은지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 작년, 재작년, 자, 수년 전에 비해서 지금 재개발이라는 투자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도 그 정도가 많고 넓고 깊어졌죠.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자, 서울의 웬만한 중급지 이상의 역세권 또는 조합 설립 단계를 넘어간 어느 정도 구역 확정이 된 이유를 가보면 빌라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재개발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초기에 왜 핵심지에 선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그 이유와 절차 또 내용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부동산에서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우리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용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는 건 지렛대 효과, 즉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에쿼티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대출을 이용해서 내 자기 자본을 역시 적게 들여가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대의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10억이 내 자기 자본이 들어갔고요. 전세가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요 10억만 가지고 20억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억이 시간이 가서 30억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투자자는 10억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요게 30억이 된 거예요. 자산 가치 자체가 물론 부채 10억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내 자기 자본 10억에 대출 10억을 받아서 20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요것이 30억이 되었으면 오른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우리는 지렛대 효과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지만, 즉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 그리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 이렇게 해야지 충분히 기대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았었을 때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가요? 갭 투자도 막혔고 또 우리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는 어떤가요? 자, 비아파트는 아직도 갭 투자가 가능하죠. 자, 우리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두고 시작을 하는 마인드셋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실제 거주는 경기도 평택에 한다. 경기도 외곽에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자, 투자는 서울 중심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실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거는 생활, 우리 기본적으로 거주 선택 시에 주거 만족도도 있고 또 아이들 학교 문제, 또 직장 문제들이 있어요. 자, 거주지에 대한 고민 없이도 충분히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실거주 투자를 분리한다는 건 자산 증식의 매우 베이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되 거주 만족, 즉 실거주 만족에 대한 부분들, 실거주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 근접, 학군,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사실은 실거주를 하면서 내 집이 많이 오르길 바라는 건 정말 반포 또 압구정 특정 지역 우리 한강벨트나 강남 3구의 비싼 아파트들이에요. 그런 아파트들은 내가 거주하면서도 몸뚱아리 자체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실거주와 투자를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주로 올리는 거고요. 사실은 나는 외곽에 살더라도 실제로 투자는 중심지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실거주에 대한 이슈를 떠나서 개발 호재, 입지 상승, 수요 집중 등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수요가 몰려 있는 곳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이슈가 있는 곳들, 또 지금보다 앞으로의 호재가 더 많아서 현재는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체크하고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를 활용하거나, 그렇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지금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직 갭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갭 투자나 대출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투자 방법 중에 성공적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시다. 근데 그중에 지금 두 곳이 모두 다 아파트로는 가는 방법들이 막혀 있으니, 그렇죠? 비아파트 중에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에 대한 그런 빌라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비아파트들을 눈여겨보자. 그중에서 전세와 월세, 그죠? 전세와 월세, 갭 투자를 활용하면서 자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 자체가 이제는 살고 있는 자산이 리브, 즉 아파트 주택이 리브의 관점, 살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갭 투자를 활용하되 우리가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어디? 수요가 있는 곳, 시장의 수요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곳 어디인가? 자, 아파트죠.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다면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오죽하면 나눠놨겠어요? 자, 그 아파트 중에서도 아파트를 해야만 하는데, 서울의 중심지에 아파트를 해야만 하지만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갭 투자 대출이 모두 막혀 있으니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비아파트 중에 우리 빌라나 다가구 또 다세대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서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부분, 갭 투자의 매력과 그동안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6년, 그렇죠? 네, 26년 상반기. 자, 지금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 부동산 투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자고요. 지금의 현실 어떤가요? 지금 현실은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해요. 지금 현실은 대출 그리고 갭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동산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되어 있는 레버리지 활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죠. 지금은 투자를 아예 못하는 시장이 아니라 무언가 찬스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투자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니 이 부분을 선별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략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늘 여러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고 최근에는 정보의 유통의 양이 많고 그 속도가 빠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핵심지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입지에 내 자기 자본, 내 에코티가 적게 들어가는 거,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들어가야죠. 투자가 가능한 구조?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그렇죠?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또는 어떤가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거나. 자, 갭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집중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포지셔닝은 서울과 서울 인근에 가장 수요가 많은, 입지는 서울과 서울 인근, 상품은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서울의 핵심지에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으니 이 아파트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갭 투자가 가능한데 미래 가치가 같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재개발 투자에 가장 적합한 부분들,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선 첫 번째,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요. 주거의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제약이 따른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또는 투자 상품, 부동산의 투자적인 관점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를 거주 용도로 생각해야 된다. 자, 실제로 거주도 하면서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상품들은 이미 너무 좋은 곳에 너무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만 하는 것이고, 투자 중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미래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고 보이는 곳들, 그런 곳에서 초기에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초기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들, 핵심지의 선점 투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보유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엇일까요? 사실 재개발 얘기를 하면 재개발은 오래 걸려. 하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혹시 하다가 안 되면 내 투자금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초기에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소액 자본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재개발에서 상당히 포커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면 재개발에서 우리 소액으로 들어갈 때 핵심적인 어떤 전략, 방법,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들어가야만 할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자면 우선 재개발에서 소액 투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들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핵심지를 선점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입지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 그렇죠? 지금 사실 충분히 그간 우리 부동산 가이드 방송을 지켜보셨던, 또 시청하셨던, 애청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입지에 따라서 실제로 가격의 탄력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은 핵심지를 선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 재개발과 지금 재개발은 느낌이 전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파트 시세를 체크하라. 자, 지금의 재개발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은 투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단위 금액을 넣었을 때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의 기울기보다 더 우상향 기울기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인 거고,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것들은 원래 재개발이 뭔가요? 원주민들, 원래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어. 근데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가 오래됐어요. 주거의 노후된 저층 저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래 빌라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분담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이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관점은 뭔가요? 아니, 빌라도 사야 되고 나중에 분담금도 내야 돼요. 자, 어떤 의미인가요? 아파트 시세 체크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서울 중위권 매매 가격이 대략 14억 8천에서 15억 사이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격도 안 되는, 즉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서울 중위권 매매 아파트 가격보다도 낮다? 근데 내가 거기에 빌라 가격도 알아보고 분담금도 내야 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아파트 시세가 이제는 미래 가치를 선점한다. 즉 미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가치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현가로 환산했었을 때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뭐? 아파트가 되려는 가능성이에요. 단순한 빌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빌라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 아파트가 되려는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죠. 나중에 많이 오를 것이다? 아니요. 지금 괜찮은 지역이 나중에 더 많이 잘 되는 거죠. 허허벌판을 지금 개발해서 새롭게 새로운 택지를 공급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공급해서 넣는 부분들은 저희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법적인 노후도 요건 갖춰야 됩니다. 법적인 노후도 요건들. 자, 지금은 이후 시간에도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 우리 기본적으로 도정법상 30년 기준 노후도 60%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재개발을 예전에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어때요? 다들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원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도 이반 조건을 낮춰줬죠. 20년 기준으로 60% 노후도를 갖출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민간도시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시그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의 법적인 기본적인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끝에 나와 있네요. 주민 동의율이 매우 필수죠. 자, 지금은 뭐예요? 지자체도, 민선제고 모든 부분들이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SH 모아타운이라든지 일반 초기 재개발에서 조건부 선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조건부로 선정을 해줄게. 자, 여러 가지 도로적인 여건, 다른 것들 제반들 체크하겠지만 주민 동의율이 몇 프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찬성 동의율이 65%가 나왔어. 그러면 반대가 정말 그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청에서 지금은 체크하는 작업들을 함께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지의 입지를 고르되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법적인 노후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제일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이제 초기에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자. 이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본질적인 부분들 말씀드렸죠? 원래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 노후든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빌라를 이제 살려고 그래. 재개발이 되려는, 아파트가 되려는 가능성을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을 선점하는 갭 투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려는 건 뭐? 우리가 살려는 건 그냥 빌라가 아니에요.
그냥 빌라는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는 건 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투자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 거기에서 비아파트 쪽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비아파트 쪽에서도 특히나 우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갭 투자를 활용하자. 자, 재개발을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위험 유형들. 자, 요걸 또 정리하는 시간을 또 이후에 한번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채널을 고정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재개발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위험 유형. 자, 우선은 무허가 건축물. 그렇죠? 자, 도로 지분 50제곱미터 이하짜리들. 자, 상가나 비주거용 자산들. 자,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들. 또 우리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 근생 같은 경우에 자, 정확하게 대지 지분이 1평이든 2평이든 3평이든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죠. 도정법상. 하지만 상가, 근생, 또 일정 수준 이하의 도로 지분, 또 무허가 뚜껑 이런 경우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전에 예전 오래된 시절에 우리가 재개발에서 이런 것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안정적인 투자 기준은 뭘까요?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매물, 투자처를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거를 관심을 갖고 임장을 가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권리관계가 명확하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름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면 자, 투자자 이름으로 안전하게 소유권 개별 이전 등기가 넘어오는 그런 명확한 빌라 단독주택 중심의 접근, 즉 소액으로 선점이 가능한 빌라 투자. 자,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는데 왜 빌라를 중심으로 강조를 하시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가보면 자기 자본이 적고 주택으로 등재가 되는 물건, 투자처부터 먼저 소진이 돼요, 매물이.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후에 분담금이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데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았었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자.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데 지금 갭 투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에쿼티 자기 자본은 적게 들어가고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상급지의 아파트 또는 준하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자, 모두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급지를 선점해야 되는 또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니즈는 어떤가요? 이미 팽배합니다. 이 주택 매수 심리는 지금 쉽게 꺾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의 26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아파트 비행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개발 빌라 투자 구조와 갭 투자 활용. 자, 무슨 뜻일까요? 어떤 빌라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빌라를 우리가 어떤 재개발 구역 내에 소액 투자처를 골라야 될까? 자,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빌라 또는 우리 다세대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들 무엇을 사야 할까요?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시세가 인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개발 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아까 중위매매 가격 말씀드렸죠? 14억 8천 이상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관심을 가지면 초기 선점 투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층 저밀로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노후도가 입안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기에서도 주민 동의율들의 움직임들, 적어도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신탁사와 MOU가 되었다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주민 동의율의 초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잠잠한 데보다는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개별 물건, 개별 투자처로 본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빌라, 다세대 이런 투자처들은 자기 자본이 적은 순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합 설립이 된 것들, 빌라들 또 3평, 4평, 5평 입주권이 나온다 가서 보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빌라들도 대부분 다 10억 중반대, 또 중급지들 다 흑석 9구역, 11구역, 또 노량진 경우도 그렇고 우리 금호 21, 금호 19구역 이런 경우 어떤가요? 이미 서울 근처의 아파트,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거의 60%, 65% 이상의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빌라 매매 가격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는 건 뭐죠? 우리가 살려는 건 원래는 우리가 되려는 미래의 보상 가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조금 자기 자본이 적은 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분담금이 걱정이 되고 나중에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잘 받고 비례율을 더해서 곱해서 권리가액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는 거. 자,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잘 받는 데 있어서 자, 전유 면적이 크고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는 부분들, 자, 감평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역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빌라가 또는 투자처가 구역에 살짝 걸쳐 있어요. 또는 구역 외에 있는데 혹시 나중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요 정도 가격 차이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더욱 소액 자본으로 들어갈 때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걸 사셔야 되는 거, 그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자, 이후에도 또 정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갭 투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본다. 자,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또 양도세도 중과받지 않는, 즉 기본세율이죠.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 있는, 자, 이 주택수 제외에 대한 내용 또 꼼꼼하게 사례에 비교해서 또 금요일 2시 시청해 주시면 연이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자, 아파트 시세가 괜찮고 저층 저밀 노후도 그리고 초기 주민 동의율들이 나오는 곳들. 자, 투자처는 어떤가요? 투자처는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본이 적은 순으로 감정평가 잘 나오는 주차장, 가급적이면 신축에 가깝거나 준신축, 그렇죠? 그리고 구역 내에 입지가 쏙 들어와 있는 주택수 제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처라면 괜찮겠죠? 네, 이런 내용들 자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자, 오늘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봐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왜 초기에 선점 투자가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자면 우리는
지금 다주택자 규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상당히 많은 부동산에 대한 프레셔 흐름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처럼 풍부한 현금 유동성의 흐름에 맞추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자, 원화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건 결국 부동산으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왜 재개발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좀 선정해야 하는지 좀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중간중간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셨죠? 매주 금요일 2부 이 시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여러분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쭉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목요일 4월 9일에 진행 예정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이어가 볼게요. 바로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현재 정부에서 네.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주택수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보는 빌라 상품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실거주 의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잠실이나 고덕 쪽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에 미리 묻어두면 어떨까 해갖고 전문가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주택 상황에서 다주택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언급해 주신 지역이 잠실과 고덕이었는데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젠트롱 팬인데 여기 팍스 경제 TV에서 뵈갖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시는 부분들. 자, 정리를 보면 우선 주택수 제외라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다세대 빌라,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동남권, 그러니까 잠실이나 고덕 쪽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으시죠? 네네. 네, 자, 네네. 내용을 좀 보면, 자, 우리 우선 첫 번째 주택수 제외에 대한 내용들 많이 관심들이 가지고 계세요. 자, 주택수 제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자, 어떤 부분들인가요? 지금 24년 1월 10일 이후로, 자, 27년 우리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이미 시행을 한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즉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많이 시청자분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내는 세금, 자, 지방세가 있고 세무서에 내는 국세가 있죠. 자, 지방세에는 우리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 그렇죠? 네, 건물분, 토지분 내는 거, 그리고 우리 내는 것처럼, 자, 국세로 내는 것들, 팔 때 내는 거, 양도세, 그렇죠?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자, 보유세가 높아져서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맨 처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 내가 한 채가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샀을 때 중과를 받게 됩니다. 자, 매매가가 6억 이하인 경우에 중과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은 1%, 농어촌 특별세까지 1.1%인데 이것이 8% 또 3주택인 경우에 12%까지 중과가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세율 1%를 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양도를 할 때 보자고요. 양도가 5월 9일 중과세 재시행이 되죠. 자, 현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완화해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양도세도 내가 기본적으로 오른 만큼 다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과표 금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납부한 기존의 세액들,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들, 뭐 법정 수수료, 뭐 컨설팅료 이런 것도 빼줍니다. 이 과표 금액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내게 되죠. 이렇게 기본세율을 내게 되는
요런 형태들. 자, 그렇다면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가 아니라 기본 세율만 내게 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주택자 또는 내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주택수 제외가 되는 빌라를 또는 투자처를 선택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면서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실, 고덕 이런 쪽들 관심 가져보시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조금만 우리가 줄여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건 자 우리 성수 그리고 삼성동 자 우리 부동산 흐름의 중심축이 되는 곳들입니다. 자, 이쪽에서 오른쪽들을 쭉 보자고요. 성수 옆에는 자양이 있고 자양에 구의가 있고 구의 위에 군자 능동들이 있어요. 자, 삼성 옆에 우리 잠실, 그렇죠? 우리 삼전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많은 재건축 이슈들, 정비 사업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고덕과 오른편에 흐름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대부분 동남권에 포진한, 그렇죠?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좋은 곳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건 상품은 뭐?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시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들이 바로 이 송파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서울의 서남권, 서북권도 물론 입지나 투자처에 따라서 상이하게 좋은 곳들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이런 동남권에서도 특히나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어떤 곳들일까요? 자, 우리 바로 삼전동 같은 곳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삼전동 같은 지역은 왜 그러냐? 지금 입지도 좋은데 최근에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슈들인가요? 삼전동에서는 이렇게 아마 이런 정도 모양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전동 하단에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우리 이것도 좀 좋은 지역들은 선별해서 꾸준히 시간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예. 자, 26년, 27년은 자 서울은 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역에서 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성을 주고 있는 민간 도심복합 개발 이런 사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내용에서 보았었을 때 우리 삼전동은 어떤가요? 삼전역과 석천고분역 사이에 충분히 역에서의 접근성이 좋고요. 어때요? 위치가? 자, 위치가 좋죠? 예. 대치동과도 가깝고 함성도 가깝고 탄천을 중심으로 대략 재개발이 된다면 6천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어때요? 오늘 강의를 좀 이제 앞서 우리 시청자님 들으셨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려는 부분들은 뭐 미래에 대한 보상 가치를 효과로 환산했었을 때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건 아파트가 되려는 가능성이니까. 자, 그렇게 되었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많은 지역들 송파에만 해도 이미 완성된 것 포함해서 최근에 대략 지금 남아있는 것도 2만여 세대가 넘고 거의 3만여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송파구에서 정비 사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이제는 같은 땅, 같은 입지인데 삼전동 같은 곳에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런데 움직임들은 충분히 지금 빨리 재개발이 안 되고 강남 쪽 재개발은 느려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 보자면 지금은 초기 재개발이에요. 초기 재개발인데 예전과 달리 아파트에 대한 니즈, 수요가
오버슈팅 돼 있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보셨었을 때 삼전동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 이런 내용들에서 또 추가로 이런 지역 또 투자처 이런 부분들도 또 추가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 저희 세미나에서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강남 쪽 초기 재개발 삼전동에서 최근 주민 설명회도 일어났는데 1,200명 이상이 많이 왔어요. 지난 한 3월 14일 날 아마 열렸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고 이후 정보 조금 더 찾아보시고 함께 공유하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미나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송파 쪽에서 이 삼전동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말미에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726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저는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바로 옆 극동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면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되는데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또 30대 자녀가 있는데 주변에 재개발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3억대 미만으로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사당에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죠. 우국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우국신, 자 우리 주택 특히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를 2개나 가지고 계시네요. 자, 전제가 현금이 직접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다면 저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떠나서 보유를 좀 더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급하게 파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 구간들의 지금 흐름들, 실제로 지금 중급지 이하 그 다음 급지들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지 않다면 지금 불장이 됐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영등포구 쪽, 또 서남권 라인들, 경기 남부 라인들, 성북에서 기름동 위쪽 라인들 지금 15억 가찹게들 전부 다 대출 6억을 최대한 받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기본 기저 수요에다가 슈팅이 들어와 있는 모멘텀 수요까지 같이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장 현금화해야 되는 뭔가의 필요성이 아니시라면 우리 세금 5월 9일 중과 재시행 때문에 그러시다면 우리 2개 아파트 사당 극동, 우성, 신동아 이쪽에 있죠? 내용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쪽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인입니다. 그죠? 네. 자, 앞으로 또 리모델링 호재도 있고 입지도 좋은데 가능성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유를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소액으로 재개발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요 우국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 지금 시세 흐름 우상향으로 굉장히 가파르죠. 자, 그 바로 오른편에 우리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가다 보면 사당역 우측으로 우리 요렇게 절반 어딘가요? 우리 15구역 방배 포스코 오띠에르 지금 빌라 하나가 20억에서 20억 정도 10평 미만짜리들이 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니까 이제 시공사도 선정이 됐으니까 자, 그 바로 왼편 이수초등학교 위쪽으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 모아타운 형태로 바로 5m 도로 하나 앞두고 50m가 아니고 정비사업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여기는 실투자금이 한 20억대 이상 여기는 2억 원대에서 3억대 정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 한번 저희 세미나 오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 내용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는 현금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보유, 그리고 3억으로 여유자금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은 거주하시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일러드렸으니까 이수초등학교 금방 한번 다녀와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4월 9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고 하면 또 편하게 연락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